여기 있다. 자, 수학 리더 120쪽 8번. 자, 8번에 보려면 위에 그림부터 봐야 되는데 밭의 전체 넓이가 얼마래? 400이래, 400. 400제곱미터의 밭이 있는데 이 밭에 고추를 35%가 고추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쌈채소는 30%, 그리고 가지가 20%. 너무 20%가 35%보다 더 크네. 15%. 얘가 5이래. 자, 이렇게 됐어. 그래, 뭐 하고 싶대? 가지 또는 고추야. 얘들아, 여기에서 진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뭘까? 어떻게 알았어? 고추 또는 가지래.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또는이야. 또는이라는 얘기는 고추를 농사 짓고 있어도 상관없고 가지를 농사 짓고 있어도 상관없어. 둘 중 하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고추는 35%고 가지는 20%니까 35%도 좋고 20%도 좋아. 그러니 사실 합쳐서 얼마인 거야? 그렇지. 55%. 즉 400 중에 55%가 얼마야? 이 질문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려면 400 곱하기 55%를 푸는 건데 곱하기 55%는 어떻게 계산한다? 퍼센트를 분수로 다시 고쳐서 어떻게 바꿔? 그렇지. 100분의 55.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쓰고 00, 00 없애니 4 곱하기 5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220제곱미터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고 좋고, 만약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풀 수 있어? 고추가 35%니까 이걸 따로 구해. 아, 고추 푸는 35%가 얼마냐면 400에 35%, 300, 100분의 35. 그리고 가지는 20%니까 400에 100분의 20. 이걸 계산하는 거야. 00, 00 없으니까 얘는 140 제곱미터고 얘는 00, 00 없으니까 80 제곱미터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한다? 더해야 되겠지. 왜? 맞습니다. 이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20 제곱미터거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얘로 푸셔도 좋고 얘로 푸셔도 좋은데 뭐가 훨씬 좋아? 두 개 처음부터 퍼센트에서 처음부터 합쳐주는 게 훨씬 빠르더라. 선생님이 톡에다가 보내준 건 얘야. 얘인데 사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질문 또 있을까? 없어요. 그럼 내가 131쪽까지 풀라 그랬는데 일단 쭉 넘어가서 여기 뒤에 심화 유형 연습 132쪽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자, 네, 잘했어요. 1번부터 한번 풀게요. 애기들아,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선생님이 저거를 이렇게 풀었어. 이걸 내가 이렇게 푸는 걸 니네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내가 박스 이렇게 표로 이게 뭐라 그러냐,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걸 뭘로? 표로 그릴 줄 알면 좋겠다. 이게 되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밑에 하나하나 있는 걸 쓰지 말라 그랬잖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니네 생각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얘는 이렇게 써있대. 근데 복숭아를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래? 4명이면 전체가 몇 명이니?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왜? 전체가 100%라는 걸 안다면 얘가 나누기 5네. 아니면 20이 100이 되려면 곱하기 5네만 알면 그래도 똑같이 해서 5로 나누면 20명. 아니면 여기에서 곱하기 5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곱하기 5.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 맞습니까? 일단 이게 1번이고 만약에 다 구하래. 금방 풀 수 있죠. 어떻게 푸시면 돼요? 전부 다 나누기 5를 하면 되네 라는 관계를 우리가 금방 알았다면 얘 배는 몇 명? 배 몇 명? 엥? 6명. 자, 사과 몇 명? 상준아. 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소연아, 사과 몇 명?
안 돼. 사가 몇 명? 이거 그냥 5명이야. 자, 포도 몇 명? 3명. 3명. 쥐 몇 명? 2명. 이거는 하는 순간 이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거는 하고 뭐 하고 생각할 게 없어.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2학년의 나누기 수준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고 6학년 걸 하고 있다는 건 무엇? 이게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이 관계성을 아는 게 이 거진 4년이 걸리는 일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린 그래프를 뭐로 나타내래? C로 나타내래. 한번 해볼게. 자, 가가 몇 명이야, 상준아? 응. 몇 톤이야? 사실 얘를 안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쓰긴 써야 돼, 그죠? 자, 나는 몇 톤이야, 소윤아? 나는 1600톤이야. 얘는 1600톤이야. 다는 몇 톤이야, 하영이? 얘는 딱 하나니까 1000톤이네. 맞냐? 자,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할 수 없어. 무엇을 그려야 돼? 퍼센트, 100, 분율을 구해야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먼저 합을 구해야 돼. 얼마? 4000톤이네. 그죠? 4000톤. 4000톤이 100%네. 그럼 이제 손쉽게. 어떻게? 나누기 40이네. 맞냐? 나누기 4하면 1000이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40이네. 그러니까 공 하나 떼고 4로 나누면 돼. 공 하나 떼고 4로 나누니까 얼마? 얼마? 25%. 공 하나 떼고 4로 나누니까 얼마? 40%. 얘는 공 하나 떼고 4로 나누니까 얼마? 35.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이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 봐라. 그리고 이걸 내가 푼 게 제대로 풀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싸그리 더해서 진짜 100이 나오나 확인하시면 돼. 하이. 앉아 계세요. 자, 됐습니까? 100 나온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35% 그리는 거 맞냐? 여기가 35% 그리고 써야 돼. 어떻게? 가가 35%거든 이렇게. 그 다음은 40%니까 여기에 40까지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맞냐? 40을 더하니까 여기 네. 얼마여야 돼? 숫자가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40%니까 나 40 이렇게 나. 하고 여기는 나머지니까 뭐 다. 40% 할 거 없이 다 2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네. 다 일단은 해줘야 되는 문제. 부모님 봤어 저쪽에? 좋아졌어? 다른 사실 자습실을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저기에도 다른 수업을 하려고 만든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당분간은 자습으로 이제 하겠지. 그래서 이제 저 칸이 있는 거, 저 칸이랑 여기 뒤에도 이제 자습실로 좀 계속 쓰던 대로 쓰고. 자습실로 쓰려고. 어쩔 수 없어. 아니야. 자, 해볼게요. 여기 3번. 자, 3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은 주원이네 도시에 있는 학원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학원이 모두 200개래. 여기에 200이 들어가는 거야. 맞냐? 200개일 때, 네 거일 수도 있어. 가져가시면 돼요. 자, 200개일 때 영어 학원은 음악 학원보다 몇 개 더 많니? 얘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영어 학원이 몇 개인지 구하고 음악 학원이 몇 개인지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 될까? 아니지. 이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요.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더 많아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야. 영어와 음악의 차이니까 몇 퍼센트야? 15%니까 나는 15%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전체가 100%일 때 200개래. 그러니까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니까 15%는 몇 개다? 그래서 답이 30개야. 내가 니네한테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밑에 있는 박스를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이런 데는 야 영어가 몇 개고 음악이 몇 개야 라고 무조건 구하라 그런다. 이거 박스 채워서 풀었지 둘 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소윤이도 혹시 박스 채워서 풀었니? 네.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왜냐면 생각을 제한하기 때문이야.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은 이게 숫자가 쉬워서 그렇지 나중에 이거 막 분수야. 하나하나 계산한 다음에 결국 뺄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만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 얘들아, 이거는 빨리 정리해. 지금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물론 계산할 수 있어. 아, 이거는 50개고요. 얘는 20개니까 빼니까 30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불편한 숫자였을 때에는 차이만 해서 한 번만 계산해야 된다. 알겠냐? 뭘 정리하는지 아니? 네.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고 차이만 한 번에 계산하는 거다라고 정리하라고, 소윤아. 네. 몇 시부터 수업이지, 부원아? 5시 반부터지. 너 지금 가서 먼저 테스트 보고 있어. 자, 4번. 상민이네 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사한 겁니다. 승기의 득표율이 어떻대? 희경이의 득표보다 희경이의 2배래. 야, 승기가 많은 거야? 희경이가 많은 거야? 너 왜 작다 그랬어? 승기가 더 많은 거야. 승기가 심지어 2배나 많이 받았네. 대빵인데. 자, 보자. 자, 보니까 여기 수진이는 10% 받았고요. 승기는 몰라. 창민이는 25% 받았고요. 민호는 20% 받았네요. 자, 희경이는 몰라. 얘들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모르는 거는 일단 두는 거야. 요거 하나 그냥 두는 거야. 맞냐? 그리고 얘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희경이의 2배라고 했으니 여기에 초록 색깔 반틈 하나 있고요. 여기 초록 색깔 반틈 하나 더 있는 거야. 이해되셔요?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저는요 얘를 별이라고 둘래요. 좋아요. 그러면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되시냐? 아, 얘가 별 하나면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다. 그러면 별 3개를 더한 게 뭐다? 나머지를 뺀 거니까. 나머지 더하면 얼마지요? 55니까 얘가 얼마다? 45%네요. 그럼 별 하나는 얼마일까요? 완전 똑띠들.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야? 승기 거 구하라니까 승기는 별 2개니까 30%고 희경이는 별 하나니까 15%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끝내주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네. 많이 나와. 야, 얘는 얘보다 10%가 더 많아. 얘는 얘보다 뭐만큼 더 적어. 이런 식으로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걸로 할 때는 작은 친구나 이렇게 해서 별로 줬고, 잘 들어봐. 작은 친구를 별로 두고 나머지를 얘의 비교 대상, 뭐 별 더하기 10%, 별 빼기 1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풀면 전혀 어렵지 않다. 알겠냐? 네, 좋아요. 5번 볼게요. 자, 5번. 5번 보시면 초안의 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성실을 조사해서 나타낸 이름이 그래프거든요. 초하네. 5학년은 300명, 6학년은 200명일 때 박 씨가 어느 학년이 더 많니? 그러면 다 필요 없고 5학년의 박 씨가 몇 퍼센트? 28%인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래? 300명이래. 그러면 여기에 300명 쓰면 되지. 28% 옆에다가 300 쓰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써서 얘가 100%일 때 얘가 30이니까 곱하기 3을 했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니까 84명이네. 맞냐 틀리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84명이네. 자, 그 다음에 6학년은요. 박씨가 몇 퍼센트야? 35%인데 전체가 200명이래.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라고. 그러면 100%가 200명이니까 맞습니까? 얘는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 곱하기 2 하니까 네. 얘는 70명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더 많네요. 얼마나 더? 5학년이 14명 더 많거든.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응. 제가 이거 각질을 아마 이치로 해가지고 틀렸어? 맞았어요. 맞았다고? 그 수는 각질로 했는데 보는 거는 이치로 해가지고 이 5학년은 40%고 응. 3학년이 35%인데 어떻게 맞지? 5학년이 더 많으니까 일단 5학년 쓰고 수는 각질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알지? 얘도 퍼센테이지가 6학년이 더 많은데 5학년이 실제로는 더 많은 거야. 왜? 전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큰 거가 답이 되는 게 아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한번 볼게. 소연이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좋아요. 어느 마을에 학교별 학생 수와 초등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나타낸 거래요. 이 마을의 대학생 수는 총 80명일 때 초등학생 중 여학생 수를 구하래. 야, 이게 잘 봐봐. 이거 한번 풀어봐봐. 시간을 좀 줄게. 네. 그거 밑에 있는 탭을 통해 구하지 말고 스스로 구해서 푸세요. 스스로. 밑에 있는 탭 말고 스스로 해서 풀어봐. 소연이도. 네. 근데 포스트잇이었어. 그냥 풀어. 오늘 왜 이렇게 다 자습도 안 오고 수업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오늘 수업하는지 모르진 않았겠지? 지연이랑 남유도 안 오고 잘했다. 됐겠지? 못했어? 했어요. 자, 문제 읽어봤니? 소연아 뭐 나왔어요? 그렇긴 했는데 틀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뭐 나왔을까? 360? 아, 저 틀렸어요. 360? 네, 틀렸어요. 네, 한번 볼게. 자, 학교별 학생 수를 먼저 구하자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초등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지금 40%고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얼마래? 30%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20%고 대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은 10%래. 그런데 잘 봐. 대학생이 몇 명이래? 대학생이 얘가 80명이래. 그럼 우린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얘는 2배니까 160명. 얘는 3배니까 240명. 얘는 4배니까 몇 명? 320명이지, 320명. 맞지? 초등학생은 320명이야. 소연이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꺼졌어. 아, 꺼졌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초등학생 중에, 옆에 있는 탭 보니까, 초등학생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달라. 여기에 남학생은 몇 퍼센트? 55%. 여학생은 몇 퍼센트? 45%. 45%. 자, 그러면 우리는 여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하대잖아. 그러니 320명 중에 45%고 하면 되는 거야. 맞냐? 그러니까 잘못 320명 곱하기 45%. 이게 답이라고. 그럼 어떻게 구해요? 320 곱하기 100분의 45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45 약분하면
20분의 9고요. 20은 00 약분하고 2 하면 16이니까 16 곱하기 9 하면 144명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아주 잘했어요. 오, 잘했어. 응. 학생을 보고 했는데 이해하니까 아, 그것도 너무 잘했어. 내가 푼 게 틀렸다고 아이들이 뭐해?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 그러면 안 돼. 이건 비와 비율이니까,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2배네? 그럼 내가 구한 것도 2배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아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한 거야. 처음에는 틀렸을지 몰라도 네가 이 원리를. 이해됐어요? 잘했어. 솔직히.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오늘 6단원 나가야 돼. 직육면체의 넓이. 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희 저거 다 아니 월요일엔 놀아야 되니까. 아, 월요일에 놀겠대? 누가? 생일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6번째 단어는 넓이와 어떤 넓이? 겉넓이와 그리고 부피. 자, 일단은 얘들아,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세상에는 점이 있었어. 이 점이 뭐하기 시작해?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동하면다. 아니면 연결이 되기 시작해. 점이 이동한다고 얘기해도 좋고요. 점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선이 돼요. 선. 그러면 점일 때에는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어? 위치값을 가져. 그럼 선이 되고 나서는 무엇을 가질까? 길이를 가지죠. 길이. 길이뿐만 아니라 방향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야, 나 이쪽으로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선들이 다시 뭐 하기 시작해? 선 하고 쌓이기 시작해. 그럼 뭐가 돼? 면이 되지요. 자, 면은 무엇을 가집니까? 넓이, 크기. 그러니 크기라는 넓이 값을 가지기 시작하지. 그치? 사실은 근데 이마만치의 선이 쭉쭉쭉쭉 쌓이면 넓이만 가지지만 어떤 의미로는 선 자체가 직선이야. 직선이 쌓이면 뭐도 가지게 돼? 얘도 방향을 가지게 돼. 방향. 길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직선은 내가 길이를 잴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쭉 커지는 면이야. 그러면 방향을 가질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 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세우면 이렇게 생긴 면이지만 이렇게 눕혔어. 잘 봐. 면이 여기 있다. 면을 쌓아. 그럼 뭐가 생겨? 모양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직사각형은 얘가 직사각형일걸? 사각형은 얘가 사각형일걸? 뭐 얘가 사각형이야? 아니야. 그렇지.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입체가 되었다. 입체도형. 얘와 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자,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돼.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얘를 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평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려. 평면은 우리 예전에 했지만 도형이 있어. 도형은 크게,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평면이야. 하나는 입체야.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입체와 평면으로 나누는 기준. 높이? 뭐라고, 소연아? 높이. 그렇지. 높이가 있니 없니? 높이의 유무에 따라서 높이가 있으면 입체가 되고 높이가 없으면 평면이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아무리 종이랑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높이가 있으니까 얘는 입체. 이게 높이지, 이게. 얼마나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야. 면이 얼만큼 위로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리고 얘는 뭐야? 면이 그냥 있어. 그래서 얘를 평면이야. 여기를 가위로 잘라. 이렇게 자르면 동그라미. 원. 이렇게 자르면 세모. 삼각형. 이렇게 자르면 네모. 사각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도 무엇이 어떻게 쌓였냐에 따라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 중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 아니야,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건 얘야.
정육면체 비슷했어. 직육면체라고 부르지. 비슷했어. 그러니 봐봐. 얘네는 뭐뭐형으로 끝나. 다각형이라고, 다각형. 얘는 뭐로 끝나? 직육면체로 끝나. 그래서 이 체가 입체의 체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5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이 뭐였어? 삼각형, 5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 삼각형, 사각형, 또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뭐뭐뭐뭐의 무엇?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 구했잖아. 그거는 얘가 아니었다. 얘에 대해 구한 거야. 평면의 넓이에 대해 배운 게 5-1이었어. 그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입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기 시작해. 그러니까 입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이제 완벽하게 도형에 대해 니네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입체에 대해 구할 건데, 자, 사실 니네 둘이 지금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해. 자, 입체 도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로 나뉘는 몇 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 몇 개의 면인 거야. 몇 개면? 얘는 6개.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이미 사실 했었지, 5-2에서.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뿔이네. 아, 이거는 기둥이네. 혹시 선생님이 이 초등부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얘기해줬던 거 뭔지 기억나? 각뿔대네. 기억나? 이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뿔은 어떤 거였어? 사각형이 밑면에 있으면 위에 점이 있는 거. 이게 뿔이었지. 네. 기둥은 뭐였어? 네. 밑면이 사각형이면 윗면도 사각형인 사각형. 기둥이야. 뿔대는 뭐였어? 이 뿔을 이렇게 자른 거. 그래서 밑면이 사각형이면 윗면도 사각형인데 작은 사각형. 이렇게 된 거. 이게 뿔대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물론 많지만 일단 우리는 이 정도로 배울 거다. 6-1은 얘네들이 밑면이 다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같은 어디 갔지? 다각형. 다각형이 되는 친구들이 6-1에서 배우고 6-2에서는 밑면이 원이야. 얘네가 다 원이야. 원뿔.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원기둥. 왜? 뭐가 진짜요지? 네, 진짜예요. 그리고 원뿔대. 이렇게 생겼겠지. 9도 나와요. 6-2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6-2야. 그리고 이런 그냥 각뿔이야. 각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 각기둥, 각뿔, 각뿔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각으로 되어 얘네 원은 각이 없잖아. 그래서 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배우는 게 6-1.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6-2에서 배우는 게 이제 원, 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미 우리 하지 않았냐? 이거 이미 했잖아. 6-1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중에 각기둥,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얘기해. 자, 이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입체는 얘네들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냐를 알아야 되겠지. 면은 크기와 넓이, 방향을 아는데 입체는 무엇이 나오냐면 겉면의 넓이, 그걸 겉넓이라고 그래. 얘들아, 겉넓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색칠할 거야. 그럼 물감이 얼마나 필요해? 그런 개념이야. 내가 얘를 색칠할 거야. 물감이 얼마나 필요해?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부피는 어떤 개념이야? 부피. 얘를 색칠하는 건 겉면에 색칠할 거 아니야. 맞냐? 내가 얘를 네. 겉면만 포장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부피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물을 담을 거야. 그럼 물을 담으려면 뭘 알아야 돼? 이 안쪽을 알아야 되겠지. 바로 그거. 그것이 부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두 가지. 겉넓이와 부피는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부피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어떤 거지? 콜라? 전 탄산 못 먹어요. 탄산, 콜라. 소래는 좋아요. 자, 각자 좋아하는 거를 선생님이 담아놨어. 이건 A컵이고 이건 B컵이야. 어느 컵에 담겨 있는 거 마실래? 좋아요. 소연이는요? B컵이요. A 너무 커요.
B컵으로 먹을래요. 그러면 니네가 A컵을 선택했다는 건 A컵에 더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지? 자, 널쩍하고 그런데 부피라는 건 안에 얼마나 담기냐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런데 그게 있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얘는 소연아 뭐라고? A는 널쩍하고 그 길쭉하니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B랑 담겨 있는 게. 이게 높이가 똑같아. 자, 그러면 많이 담겨져 있는 건 누굴까? 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왜냐면 통이 크다고 더 많이 담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안에 얘는 구멍이 요만큼밖에 안 뚫려져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이만치가 다 통이야. 그 요만큼이 다 들어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이 들어있는 거더라. 그렇지. 그러니 많이 들어있을 걸로 예상하는 건 A지만 실제로 겉모습만 보고 답을 알 순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이 얼만큼 공간을 차지해가 부피야. 그러니 얘가 많이 차지해, 얘가 많이 차지해. A가 많이 차지하지. 얘는 요만큼 구멍 말고는 다 이 통의 크기야, 통. 그러니까 통의 크기. 그게 부피라고. 부피가 뭐다? 통의 크기. 크기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그런데 통이 얼마만큼 공간을 차지하냐. 그래서 부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거야. 공간을 차지. 공간을 얼마만큼 차지해. 내 엉덩이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해.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A의 부피는 요만큼. 요국으로 다 계산해야 A의 부피고 얘는 요만치가 이 B의 부피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어? 소윤이도? 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담겨?를 물어보고 싶으면 뭐에 대해 얘기해야 돼? 그게 아니고 부피는 통의 차지야. 만약에 물의 부피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맞지만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들이야, 들이.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들이가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따지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문제집이 점점점 쉬워져서 그냥 부피, 통의 크기만 구하라고 얘기 나오거든? 그런데 심화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을 보면 볼수록 들이가 나와. 그래서 꼭 들이의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돼. 근데 별거 아니잖아. 들이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 이해돼요? 부피는 통의 부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들이랑 부피가 온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너무너무 당연하게 어디 가시려고? 자, 기다려. 조금만 더 해. 자, 너무너무 당연하게 시간이 부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선생님이 요만한 작은 거 하나 구할 거예요. 얘를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할 거고 이 정육면체는 가로 길이가 1cm, 세로 길이가 1cm, 높이가 1cm야. 이 친구는 니네가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이 친구의 부피야. 자, 그러면 봐봐. 근데 단위 몰라도 돼. 1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얘 하나가 1이야, 얘들아. 그러면 네. 얘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 4. 하나가 1이면 4개는 4. 그지? 4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럼 내가 얘를 3개를 붙이면 얘는 얼마일까? 3세제곱센티미터야. 이해됐어? 내가 얘를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3개, 4개 해서 7개 붙였어. 그러면 얼마야? 7세제곱센티. 세제곱센티미터. 그렇지. 알려줄게. 지금 그 질문보다 얘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이 정육면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길이. 얘들아, 길이는 우리가 단위를 뭘로 가지? 길이 단위. 센티미터. 그렇지. 미터. 길이는 단위가 센티미터야. 그러면 넓이 단위는 얘들아 봐봐.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 얘네 2개 곱하잖아. 맞아? 그래서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하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가 나와. 근데 입체는
이렇게 생긴 면이 얼마나 쌓였어가 부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면이 그 면의 넓이는 제곱센티미터잖아. 걔가 얼마나 쌓였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센티미터로 또 곱하는 거야. 얘가 밑면이잖아. 밑면. 밑면이 하나의 면이 몇 센치, 높이만큼 얼마의 높이만큼 쌓였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센치 2개인 걸 한 번 더 곱하니까 센치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인 걸 한 번 더 곱하니까 몇 번 곱한 거야? 2번인 걸 한 번 더 곱하니까 몇 번 곱한 거야? 2번인 걸 한 번 더 곱한다고. 2번인 걸 한 번 더 곱하니까 3번이지. 2번에 2번 이미 들어있고 한 번 더 곱하잖아. 2번에다가 한 3번. 번 더 곱하면 3번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세제곱 센치. 센티미터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미터를 3번 곱하면 세제곱 미터. 미터. 밀리미터를 3번 곱하면 세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보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쌓였을 때 내 생각에는 오늘 수업 있는 걸 모르나 본데 쟤네. 그런가 봐요. 아, 형들이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이렇게 되고 얘가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3개 있어. 그러면 세제곱센티미터. 7개 있어. 7세제곱센티미터. 8개에서 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어. 4개짜리, 아니 8개짜리가 2줄이 있어. 그럼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줄에 8개 있다니까? 얘가 8이지. 윗줄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8이야. 네. 몇 개야? 16개 있으니까 얘의 부피는 얼마다? 16세제, 나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 이거 16개 있다니까? 이걸로 볼까? 얘들 얘는 지금 몇 개 있어? 밑에 6개짜리가 3줄 있으니까 얘 몇이야? 아, 나 어려운 열. 얘기하고 있구나. 야, 6개짜리가 3줄 있다니까? 18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지, 니네? 왜 그래? 다시 해볼게. 나 이거 끝내줘. 이거는 사실 내가 가르쳐주는 학년이 별로 없었는데 니네 왜 그러지? 얘들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6개짜리라고 얘들아 한 줄이. 6개짜리가 3줄 있다니까? 3층 있다고 3층. 18개. 6개짜리가 3층 있으니까 6 곱하기 3 하니까 18 아니야. 얘의 부피가 얼마냐고. 네, 이걸 왜 대답을 못해? 이걸 물어본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던 건가?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잘 봐. 요거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 걔가 가로도 1, 세로도 1, 높이도 1cm라 그랬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가로가 1cm야. 근데 1cm짜리가 3개 있어.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3cm. 가로의 길이 물어봤잖아. 얘들아,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 단위 길이 물어보면 길이는 무조건 센치야. 물론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여러 개 있지만 제곱이 붙어서는 안 된다. 세제곱도 안 돼.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넓이 물어봤어. 넓이는 무조건 제곱이어야 돼. 제곱센치. 제곱미터, 제곱센치, 제곱 뭐 밀리미터 뭐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부피를 물어보잖아. 부피는 단위가 무조건 세제곱이야. 무조건. 이거는 100%야. 아,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밀리리터. 물의 부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 근데 길이 센치로 갈 거면 이렇게 가야 된다. 세제곱. 잘 봐.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얼마야? 3cm. 당연한 거 아니야? 1cm 3개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2cm. 아, 2개구나. 3개인 줄 알았어. 높이는요? 3cm. 네. 3cm. 그럼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6개짜리가 3칸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왜 6개냐면 3cm랑 2cm이기 때문이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니네한테 부피를 구해 라고 물을 땐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밑면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야? 이게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밑면의 넓이잖아. 그래 안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즉 밑넓이라 그래. 밑면의 넓이.
이해돼 안 돼? 민넓이를 네. 통해서 걔가 몇 층 있어? 구하는 거야. 몇 층 있어?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높이라고 한다고. 높이. 얼마만큼 있어?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부피는 쉽게 말해서 민넓이가 몇 개만큼 쌓여 있어 라고 구하는 게 민넓이야. 아니 부피야. 그럼 걔를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얘를 지우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이걸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있는 숫자 다 곱하기. 이거지 않겠냐? 이게 부피를 구하는 식이야. 잘 봐봐.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3이 6에다가 3 곱하니까 18세제곱센티미터 끝. 이렇게 구한다고. 얘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27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니 27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한다고. 니네한테 내가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 이제는 정사각형에 이거 하나하나 필요 없어. 밑에가 2cm고 높이가 3cm고 아니 가로가 세로가 여기가 15cm래. 얘 부피 좀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2 곱하기 3. 걔가 뭐니까? 밑면 6제곱센티미터인 거지. 걔가 15cm만큼 있대. 그러면 9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부피는 사실 1도 안 어려워. 부피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있는 숫자 다 곱하시면 되는 거더라.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네, 오시면 돼요. 친구. 네네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나 얘의 부피랑 얘의 부피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가로 길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길이를 알면 좋겠는데 길이를 몰라. 그럼 누가 더 클 것 같아? 얘네 두 개 중에? 오른쪽. 생각해보면 얘가 클 것 같지만 높이는 얘가 크지만 가로 길이는 얘가 길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랑 얘도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길이가 같은 거. 예를 들면 얘랑 가로 세로가 똑같아. 그럼 높이만 비교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것까지 나올 거야. 이거 부피 내용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